생물정보학으로 석사를 졸업하였고 생물정보학자로서 회사에서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들을 하였어요. 그리고 현재는 미국에서 생물정보학으로 박사과정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합 5년차 되는 것 같고, 이제 제가 학부 때도 생물정보학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했던 기간까지 포함하면 이제 더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물정보학을 전공하면서 느꼈던 생물정보학의 장점, 단점,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려고 해요. 생물정보학 장점의 첫 번째,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 생물 관련한 회사나 연구실에서 실험만 하는 그런 곳은 거의 찾기가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유전체 정보를 이제 컴퓨터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생물정보학이 거의 필수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물정보학자를 이제 뽑으려는 그런 연구실이나 회사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생물정보학을 정말 잘하는 생물정보학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서 정말 제대로 할 줄 안다라는 거는 생물, 통계,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학부생 이상의 지식을 지니고 있고, 또 생물학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막힘이 없는 그러한 전공자를 뜻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물정보학을 전공했을 때 다른 전공보다는 취직이 빠르고 쉽게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생물정보학 전공의 두 번째 장점은 진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생물학 데이터는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1억 개 넘는 기서열을 다루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실험 디자인에 관해서 다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생물정보학자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도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다른 회사, 생물학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회사, 예를 들어서 뭐 보험회사라던가 이런 회사들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취직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생물정보학을 전공하고서. 세 번째 장점은 생물 전공자에 비해서 유연한 근무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생물학만 전공하시는 분들은 실험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를 보러 가야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생물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실험이 필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말에도 세포를 보러 가야 된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컴퓨터로만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한 근무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대부분의 생물정보학자들은 사실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유연한 근무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물정보학에도 단점들이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전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통계, 컴퓨터, 그리고 생물, 이 세 가지를 다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실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물에 특히 강한 유형이에요. 이 유형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그냥 일반 생물학자와 비교했을 때 크게 경쟁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생물정보학 툴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기 쉽게 잘 나와 있고, 또 워크샵이라던가 혹은 프로토콜 이런 게 그냥 일반 생물학자들도 이제 리눅스만 조금 이해하면은 다 돌릴 수 있게, 코드를 조금 짜서 돌릴 수 있는 정도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프로토콜 같은 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험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래밍도 돌릴 줄 아는 그런 생물학자들과 생물정보학자를 그냥 비교했을 때는 좀 경쟁력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을 수 있냐면 통계에 강한 유형이에요. 이 유형은 이제 보건대에서 샘플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봤던 유형인데요. 이 유형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데이터를 누군가에게 받아서 통계적인 그런 분석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누구에게 받을까, 어디선가 받아야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세 번째 유형은 컴퓨터에 강한 유형인데, 사실 이 유형은 많이는 보지 못했지만 만약에 컴퓨터 전공을 원래 하고 있었는데 생물학을 나중에 대학원이나 이런 데 전공을 해서 융합이 되는 경우나, 혹은 컴퓨터 관련한 랩에 있었는데 생물학 랩과 이제 코업을 하게 돼서 생물정보학자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컴퓨터에 이제 강한 유형의 경우에는 만약에 아이디어가 있다면
새로운 툴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지만 결국엔 아이디어가 있으려면 생물학을 충분히 이해해서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을 해야지 어떤 툴을 만들고 싶다, 프로그램 만들고 싶다 이런 아이디어가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점은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생물, 통계,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 세 가지 다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생물 정보학자들 많이 쓰는 R이나 파이썬 이런 건 굉장히 자유로워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자바라던가 C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지 또 다른 이제 코드를 좀 읽을 수도 있고, 또 혹은 좀 빠르게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으면은 좀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으면은 다른 언어도 좀 구사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단점으로는 데이터는 결국에 생물학자에게 받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내가 생물학 실험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생물정보학자다 이러면은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은 그러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생물학에서 이제 실험도 할 게 엄청 많은데 그것도 잘하고 생물정보학도 잘하고 사실 이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생물정보학자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코어가 결국 필수가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약간 될 수 있는 게 결국엔 임용될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교수가 되고 임용이 되려면은 자신만의 생물학적 문제, 자신만의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그 데이터를 자기가 생산을 할 수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요즘에는 퍼블릭 데이터도 많아서 이제 그런 분석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툴을 개발한다거나 프로그래밍에 좀 강점을 가져서 툴을 개발한다거나 새로운 분석 방법을 개발한다거나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는 있어요. 결국에 데이터를 받는 그런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장단점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진로에 관해서는 좀 이렇게 섞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영상에서 아무래도 진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다뤄야 될 것 같고 그 인더스트리로 갈지 혹은 아카데미아로 갈지 아니면 학부만 가지고 있을 경우 혹은 석사 박사의 학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좀 다 다르거든요, 진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